박종규의 브리핑 식스 내일신문 박종규 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뭐 앞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민식이법 네,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지난달 29일에도 통과될 수 있었던 법이거든요. 예. 여야가 그것을 한 10여일 이렇게 붙잡아 둔 건데 사실 그것을 의지만 있었으면 지금처럼 금방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을 정쟁으로 좀 늦췄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대목이죠. 일단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4+2 협의체에서 예산안을 심사를 했고 예. 그래서 1조 2천억 원 가량을 삭감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는데 예.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협상을 하자라고 그렇죠. 어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합의를 한 게 있었어요. 합의 내용이 필리버스터를 예. 안 하겠다. 예. 자유한국당이. 아. 근데 그게 또 의총? 의총에서 예. 또 부결됐습니다. 그게. 그렇죠. 5가지 합의를 했는데요. 예. 그 5가지 합의 중에 그 말씀하신 그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처리하는 그 대목은 예. 그 앞에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그러니까 사실 의원총회에서 부결이 됐다는 것은 이것을 이 합의를 위반한 건 아닙니다. 합의를 위반한 건 아니다. 예, 그 합의 내용 자체가 무조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처리한다가 아니고 의원총회를 거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합의 정신에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또 다시 그 협상을 해서 그 다음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또 3번, 4번, 5번까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본인들이 또 약속했던 4번 데이터 3법에 대해서 또 하는 부분들도 사실 지켜지지 않았어요. 오늘 법사위를 열어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하겠다라는 게 그렇죠. 약속이었죠. 그러니까 어제 열었어야 돼요. 어제. 네, 어제 열었어야 되는데 어제 열지 않았고 오늘 10시에 연다고 그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정했다가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주체였던 민주당과 바른정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거죠. 첫 그 원내대표가 되신 후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결과적으로 보면 약속을 어긴 것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심재철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자라고 들고 왔는데 그게 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부결이 되면서 이게 뭔가 좀 첫 협상부터 이렇게 힘이 빠진 것 아니냐 뭐 이렇게도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모든 협상을 철회하고 곧바로 이 선거법 원래 계획했던 대로 선거법 같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상정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 그 합의 정신을 지키면서 예산안 협상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선거법은 오늘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법은 안 했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은 충분하게 한국당한테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일단은 준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법하고 공수처 법안이나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총력 투쟁, 저지 투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의 입장은 황 대표도 그렇고 심 원내대표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예산안이 급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의 상당 부분 중에서 이 한국당 의원들의 예산도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지역구에 많은 사업들을 이제 펼쳐야 다음 내년 4월 총선에 앞서서 플랜카드를 걸지 않습니까? 내가 이 학교에 강당을 지었다, 체육관을 지었다, 이 도로를 만들었다.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실어야 되거든요. 그 협상을 하겠다 이런 의지인 거죠. 그리고 12월 17일부터인가요? 예비 후보 등록이 그렇죠. 17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전에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거법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당은 일단 예산안을 먼저 실익을 얻고 일단은 정기국회 안에서 선거법을 올리는 것은 차단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전략들을 아마 내놓을 겁니다. 뭐 김재원 의원이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그러면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시간 끌기 지연 작전에 지금 민주당이 말린 거 아니냐. 지금 내부 뭐 지지자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그냥 4+1 처음부터 이대로 가고 협상할 것이 아닌데 왜 지금 협상을 해서 자충수를 두느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제1야당 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계 소위 보수 진영을 완전히 패싱을 한 다음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건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여야가 바뀌었다든가 또 다수당이 바뀌었다든가 그러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소수당을 패싱하고 자기들끼리 다 해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합의 정신을 최대한 해보겠다 이런 의지인 거고요.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규칙이거든요. 게임의 룰이죠. 예, 우리가 가위바위보 할 때도 규칙이 있잖아요. 예, 이걸 예. 한 사람 일방적으로 그 본인한테 유리하게만 만들면은 이게 게임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게임의 참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예산안 지금 한창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지금 거의 알려졌는데, 막판입니다. 지금 오늘 그러면 합의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방금 이제 취재한 바로는 국회의장하고 3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현재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도 조금 물러선 상황이고 한국당도 제법 양보를 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합의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원래 자유한국당은 4조 원 삭감을 얘기를 했고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삭감한 1조 2천억 원만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 한 중간 정도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로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중간점에서 어떤 타협점을 보면서 특히 이제 문희상 의장이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것은 1+4, 4+1은 사실 그 공식적 합의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긴 정당이 아닌 것들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국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공식적이지 않은 협의체에서 만든 협의안을 가지고 통과시킨다 이런 부담이 근본적으로 좀 있고요. 그거를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불법이다 이거는. 그렇죠. 그렇게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정상적이지는 않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될 수 있으면 3당 합의를 그 원내 교섭단체 원래 그 국회법에 만들어 있는 그 교섭단체들의 합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의장한테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예산안이 합의가 되면은 예산안은 이제 통과를 시킬 테고.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선거법이나 나머지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상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민생법안은 통과가 될 겁니다. 민생법안은 되고. 예. 일단은 지금 합의를 하더라도 소위 시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트라는 건 뭐냐면 예산안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상당히 많은 항목의 예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숫자 하나하나를 다시 다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산안은 바로 지금 합의를 하더라도 내일 통과가 될 겁니다. 오늘 안 되고요? 오늘 안 되고 12시 땡 하면은 이제 그런 정기국회 끝나는 거잖아요. 정기국회는 끝나고 대신 민주당이 미리 11일 임시국회를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일 임시국회를 새벽에 여는 거죠. 바로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통과된다고 볼 수 있지만 날짜로는 내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그 선거법안 같은 경우는 지금 합의가 4+1 협의체에서는 합의가 된 상태인 건가요? 아닙니다. 합의가 안 됐고요. 그것도 안 됐어요? 지금 250석, 50석, 소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은 대부분 합의가 됐고요. 연동제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현재는 80% 전체의 50% 아닙니까? 50석에 50%, 25석을 연동제로 한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다른 의견이 있고요. 또 뭐 여기저기서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아직 조율이 안 끝났습니다. 조율이 안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50%보다는 낮아질 가능성, 뭐 40%가 될 가능성.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민주당의 생각은 50%는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 얘기까지 나와요. 20%까지? 그래서 왜냐하면 그 연동제를 적용하게 되면 사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많은 의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는 그런 요구들이 있고요. 거기에 또 석패율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하는 방안. 그거를 이제 비례의원으로 구제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비례대표에게 줄 수 있는 룸이 의석이 적어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부정적이고요. 또 이 석패율을 권역별로 호남, 영남, 수도권 이렇게 권역별로 주느냐 아니면 전체 전국을 묶어서 석패율을 적용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논란입니다. 그게 이제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건 아니지만은
권역별로 하는 것과 전국적으로 하는 것에는 각 정당마다 어느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의석을 그 표를 얻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전국적으로 하면 이제 소수 정당은 다 못 내잖아요. 그렇죠. 의원들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할 때 소수 정당이 좀 더 유리하고 예. 권역별로 하면은 여하튼 그 뭐 영남에서 TK에서의 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데서 그렇죠. 더 막 의석을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당의 이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조율할지 이게 가장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 여야 합의 이 예산안 합의하고 무관하게 오늘은 선거법을 올리기가 매우 힘들었던 상황이었네요. 원래부터 좀 힘들었죠. 합의가 좀 안 된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물론 올린다고 작정을 해버리면 예. 뭐 어떤 식으로든 합의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려고 했을 텐데 예. 일단은 현재 내일 예산안이 내일 임시국회를 통과를 시킨다면 내일 임시국회를 또 한 번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요청을 하면 그날 공고를 하면 3일 후에 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하면 앞으로 그만큼 협상할 시간이 3일 정도 더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뭐 선거법뿐만 아니라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분리 다 합의점이 좀 잘 안 맞고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약간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지금 검찰 방안을 또 내놨어요. 예. 그러면 이게 또 민주당 안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올라와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다시 조율하는 것은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디테일에 사실 악마가 숨어 있다고 거기 하나하나를 짚기 시작하면 사실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 12월 17일에는 예비후보 등록 시작하니까 선거 법안은 가급적이면 그 전에 빨리 통과를 시키는 게 급하니까 제일 먼저 그거를 처리하려고 할 테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공수처 법안이나 이런 거고 나머지에 그렇죠. 뭐 이제 뭐 유치원 3법은 더 거의 뒤로 맨 마지막으로 갈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오늘 밤에 또 한번 상황을 지켜보고.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루하루 또는 분초에 이 전망을 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예. 사실 그 전망하기 힘든 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분이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에 박준규 기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틀렸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이 좀 여러모로 지금 화제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일단 어저께 그 정견 발표인가요? 정견 발표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나도 검찰 수사 받을 때 노끈 준비했다. 목욕탕에 노끈을 넣어두고 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감성을 움직였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그 표정 이렇게 보면 상당히 무표정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어두우면서도 그런 표정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이 얘기를 할 때 담담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썼던 돈 그 홍보비와 관련된 내용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거든요.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받는 과정에서 검찰에 받았던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좀 불러일으켰던 것 같고요. 또 그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상당수가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분들도 지금 마음에 상당히 조바심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부터 지역에서는 경쟁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이야기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분 되더라도 이제 옷을 벗으셔야 된다. 패스트트랙에 지금 그때 저지했던 걸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서 옷 벗어야 된다라고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60명이나 되니까요. 그 중에서 뭐 일부 빼더라도 한 40명 정도는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뭐 정치 생명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크죠. 그런데 김재원 의원 어제 정견 발표에서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게 국회법을 고쳐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기소 안 되게 내가 하겠다라고 그거를 일종의 공약처럼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게 아마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또 분석도 나오던데요. 김재원 의원이라면 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국회법에서는 이 국회 회의를 방해하거나 물리적으로 했을 때는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한선을 뒀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500만 원만 넘어도 그 피선거권이 없어지거든요. 예, 박탈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주 강력한 법안인데 이 법안을 고치겠다. 그러니까 처벌 조항을 없애겠다. 처벌 조항을 없애겠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있으나 마나한 것을 형사 사건으로 안 만들겠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수용이 안 될 건데 여당이나 또 다른 당으로부터 그거를 만약에 민주당이 합의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완전 난리가 나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특히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리고 선진화법 무력화가 되고요. 의미가 없어지는데 게다가 이미 일어난 사건을 나중에 법을 바꿨다고 해서 이게 소급 적용 무혐의가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게 이 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합의를 해서 고쳤다면 이건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기소를 하지 않거나 또 판사 입장에서는 그 500만 원 밑으로 하거나 또는 그 상당히 그 가벼운 형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어쨌든 나오긴 하지만은 이게 현실화되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 김재원 의원과 심재철 의원의 이제 런닝메이트를 두 사람을 찍어줬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금 속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 뭐라도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게 반영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듣기에도 예전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도 사적으로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이 패스트트랙 고발건을 철회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걸 받았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지지층들의 그런 반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민주당이 추구해왔던 여러 가지 가치들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용하기는 어렵죠, 현재 상황에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국회 상황이 오늘 밤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고 내일 또 심도 깊은 분석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반장의 브리핑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